네, 저는 성수 지점에서 이제 해강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치현 지점장이라고 하고요. 저를 잠깐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하자면은, 인카 ITA 달성을 했고, 아까 그 연도 챔피언의 주인공이 이제 접니다. 네, 보험료는 전국 1등을 했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사, 이제 저희는 32개의 보험사를 취급하잖아요. 이 보험사 중에서 DB손해보험사에서만 1등을 달성을 했고, 제가 최연소 지점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제 나이 혹시 몇 살인지 알고 계시나요? 25.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선물 같은 거 없나요? 네. 저는 올해 28이 됐고요. 보험을 25살에 시작했습니다. 예, 보험을 25살에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한 달에 그래도 여러분 돈 벌러 왔으니까 제가 돈 얘기를 조금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정도는 꾸준히 작년에는 받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 여름에 보험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보험을 시작했는데,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냥 보험회사 찾아갔습니다. 원래는 저 청운대학교라는 지방대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그냥 거길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시골 홍성에 있거든요. 충청 홍성에.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편입을 건대로 했고요. 건대 편입을 성공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보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퇴를 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현대홈쇼핑이라는 보험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만난 게 지금 우리 회사의 대표님. 네, 그때는 이제 지점장님으로 계셨고, 근데 제가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3년, 그러니까 이제 4년 차가 된 신입 설계사입니다. 저도 지금도 배우는 중이고요. 아직도 모르는 거 많고요. 사실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5살이다 보니까 이런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에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제가 보험 세일즈에 있어서는 작년에 좋은 결과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폭풍 성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그리고 이치현이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동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인카금융 서비스라든지 뭐 제이어스 사업단 뭐 정말 많죠. 우리 제이어스 총괄 같은 경우에 뭐 인카에 사업단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755개가 있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라는 회사 이하에 우리 제이어스 총괄과 같은 사업단이 755개가 있는데, 우리 사업단이 거기서 상위권에 달리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인카 내에서도 우리 사업단은 최고의 사업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세일즈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으시면은 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단계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보험 설계사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25살에 제가 보험을 시작할 당시에도 저 고향이 전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지방 친구들이 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인스타에만 켜도 클러치 백에 금시계, 아시죠? 박수 탁 치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BMW 520D 중고차에, 아시죠? 딱 그거였어요. 너무 싫었어요. 진짜 겉맛 들어가지고 너무 양스럽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왜 선택했냐? 저는 딱 그냥 명확히 이유 하나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나 이거 해야겠다. 그럼 내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 무한한 매력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세일즈의 법칙 중에도 하나인데, 자, 누군가는 보험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일한 만큼 벌 수 있다,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근데 일 안 하면, 세일즈 못하면 돈 못 벌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완전 교차되죠.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 모든 과정이, 교육 과정이 끝나고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서든 그 2차, 3차 교육 때 제가 세일즈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일즈 할 때는 결국에 혜택보다는 손해보는 것을 말씀드려야 된다.
요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보험 상품을 얘기할 때, 자, 이거 가입하시면 암 진단금도 나오고, 뭐 수술비도 나오고, 그러면은 뭐 A란 당신이 고객님이 뭐 암 진단 걸렸을 때 이거 1억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이 혜택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3만 원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2만 원 빠져나가는 게 더 싫어요? 내 지갑에서 돈 빠져나가는 게 더 싫거든요. 네. 그리고 혜택이라는 거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얘기해야 고객이 탁 하고 와닿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것도 보험 일을 할지 말지에 좀 접목시켜보면은 사실 사람들은 안정적인 거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보험 설계사 일이라든지 프리랜서 일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한계도 뚫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공무원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라고 하셨죠. 그냥 하시다가 손가락이 이제 골절 나갔어요. 사고로 인해서. 못해요. 내가 평생 한평생 한 거랑은 이거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근 15년, 20년 동안 아이들만 가르치고 이제 그림만 그리셨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저 20살이 딱 되던 해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오른손이 이렇게 말렸어요. 지금 현재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펜을 못 잡으세요. 그리고 화가를 못 합니다. 그럼 지금 뭐 하실까요? 사회복무 요원들 가르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독수리 타자로 타자 두들기고 계세요. 이제 그림을 못 그리십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라고 안 발생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보험일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만 보시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달에 1억씩 버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전 신입 때부터 그게 목표였어요. 진짜로. 네. 신입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서 너무 마케팅이 너무 잘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월천녀 막 별명 타이틀도 붙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어떤 차를 뭐 살 수 있고 뭐 그런 게 너무 마케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1,000만 원 벌려고 보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소득의 한계가 없는데 한계를 내가 정해버린 거잖아요. 1,000만 원으로. 그러면 그걸 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진짜로 1억. 예. 내가 한 달에 1억 번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근자감인 거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근자감이 차에서도 혼잣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무의식 컨트롤을 좀 하려고 항상 계약 받으러 가기 전에도 지금도 떨려요. 그러니까 항상 거울 보면서 이치현 너는 할 수 있어. 진짜 이렇게 합니다. 예. 약간 좀 오글거려서 혼자 있을 때만 하는데 오늘 못 보여드리고요. 오글거려서 진짜 합니다.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보험 세일즈를 배우고 도전하시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신입 때 이거를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까?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막막하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라든지. 그럼 제가 운을 하나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 상품 아예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아실 거고. 예, 좀 아실 거고. 아예 모르시죠? 그럼 여러분들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장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 잘 모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왜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고객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짜 보험 상품이라든지 뭐 화법이라든지 세일즈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단계적인 거를 정말 시스템적으로 배울 텐데, 이거를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맞춰서 메모를 꼭 남겨놓으세요. 그게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지금 고객 수준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좀 배우고 알고 나서 고객을 딱 만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던 그 질문들을 고객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꿀팁이에요. 메모를 꼭 잘 해놓으시고 화법으로 만들어서 각 상위 관리자분들 계시죠. 지점장님, 본부장님께 검토도 받으시고 서로 롤플레잉도 좀 해보시고 하면서 연습하시면은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보험 상품을 모르더라도 세일즈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죠? 상품을 몰라도 세일즈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수준이 지금 고객님 수준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장받는지, 보험료는 내가 얼만큼 어떻게 내고 있는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모르죠. 고객님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많이 알고 막 약관, 특약, 보장 분석, 배서 이런 보험 용어를 써가면서 상담을 하면 오히려 타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품을 몰라도 세일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알고는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내가 많이 아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서 유치원생한테,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듯이 정말 쉽게 단어 같은 것도 다 바꿔가지고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 늡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세일즈에 있어서 상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상담의 양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상담의 질을 올린다, 상담의 양을 높인다. 양입니다. 상담의 양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제가 작년에 연도 챔피언을 하고 많은 설계사분들이나 다른 회사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했냐면은 어떻게 세일즈 하셨어요? 어떤 상품 판매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물어봤습니다.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도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이러한 질문들은 상담의 질을 올리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일즈 했는지, 어떤 화법을 썼는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RP했는지, 이런 것들은 상담의 질을 올리는 방법인데, 자, 반대로 상담의 양을 늘리잖아요. 그럼 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공부하시고 밤에 이렇게 연습하시고 하시는 것들은 코드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까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때까지만 딱 하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고객을 못 만나는 시간도 있죠. 아침 새벽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 8시, 9시 이후에 이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업적이 잘 안 나오거나 저 또한 슬럼프가 왔을 때 그럴 때도 있었지만, 업적이 안 나오거나 월급이 적은 달에는 그달 만난 고객 수가 현저히 낮았어요. 네. 그러면은 업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앉아서 공부합니다. 약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내가 증권 만들거나 아니면은 고객 관리한다 치고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거나 RP자를 만든다고 PPT를 만들거나 그런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요,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는 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화하고 사람을 만나고 까이고 칭찬도 받고 이런 과정이 우린 일한 거예요. 하루에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전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잡으실 때는 상품을 많이 알고 업적을 높여야겠다가 땡 아니에요. 많이 만나야겠다. 그러면 다음 고민은 내가 지금 당장 만날 사람도 없고 나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도 없고 지인 영업은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 고민을 각 상위 관리자분께 들고 가서 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 한 달에 30명 이상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나요? 같이 가줄 수 있나요? 이런 것들로 교류하는 겁니다. 자, 이래도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제 월급 어디서 나오나요? 저도 제 본부장이 있겠죠. 네, 본부장님 계시는데 제 월급은 인카에서 줍니다. 본부장님 월급은 누가 주나요? 인카에서 주죠. 그럼 우리 회사 대표님 월급 누가 주나요? 인카에서 줍니다. 제 월급 본부장님이 주나요? 제 월급 대표님이 주시나요? 아니죠. 네. 우리 모두 다 인카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정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객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 팀장님이나 미나 팀장님도 이제 고객님들이 생길 텐데 이 고객님들이 이치원을 만날 확률이 로또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알려드려도 돼요. 100%다 알려드려도 됩니다. 전혀 이게 직장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내 거 뺏긴다는 기분으로 알려주기 조금 좀 그렇고 좀 물어보기도 좀 미안하고 좀 그랬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저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 사업단분들은 다 알려주실 거예요. 저도 많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네. 설계사가 많아지면 네. 불리하잖아요. 어떤가요? 고객이 아무래도 네. 뭐 지역 안에 네. 설계사가 많으면 네. 고객은 그 지역에 한정적인데 아, 네네네. 아, 오케이. 너무 질문 좋은데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요. 아, 우리끼리. 다른 회사 설계사랑 겹칠 수 있죠. 그렇죠. 다른 회사 설계사랑 겹칠 수 있죠. 근데 우리끼리는 겹치기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른 설계사랑 겹칠 수 있다 한들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고객이라 생각하고 설계사를 내가 픽을 할 건데 어떠한 설계사를 픽할지를 머릿속에 구상하시고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보험가입할 텐데 이치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람한테 보험가입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 A라는 모델을 세워놓고 그 모델에 가까운 나를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죠? 쉽죠? 어렵나요? 이게 왜 쉬운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4억 7천 벌었거든요. 제가 4억 7천 버는데 이게 왜 쉽냐면, 자,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뒤에 분한테 드릴게요. 전준 팀장님. 지금 대학을 졸업을 해서 지금 혹시 실례지만 대학 졸업하셨나요? 전 고졸입니다. 예, 전 자퇴생. 예. 지금 뭐 편입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수능을 다시 보셔서 스카이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의대에 합격해서 그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레지던트 밟고 지금 군대는 안 가시니까 여성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30대 중후반에 이제서야 내가 이제 페이닥터가 됐어요. 와, 페이닥터. 보통 시작을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치과 서울에 있는 그 치과 페이닥터 분들 있죠. 서울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신입분들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600, 700 받으시는 분들 거의 없고요. 이제 서울 외곽에 뭐 중랑구나 뭐 이런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800, 900 정도 받으세요. 네. 의사 되는 게 쉬우세요? A라는 롤모델 만드는 게 쉬우세요? 훨씬 쉽죠? 네. 쉽습니다. 저는 어디 벽에 부딪히거나 난관에 좀 봉착하면은 항상 제 현실을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저도 사실 뭐 키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은 큰데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그래도 뭐 가진 것도 없어.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가방끈도 짧아.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발품 팔아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것밖에 없다. 라고 결론이 도달했을 때 움직여야죠. 네, 움직여야죠. 알고 있으면 움직여야죠. 그렇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이 조금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는 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벗어나려면 움직여야죠. 예. 제가 처음에 저 블로그 글도 제가 썼었는데 엊그저께 썼는데 20대 분들한테 좀 전하는 메시지 같은 거를 블로그로 좀 하나 썼어요. 저는 그 건대를 6개월 정도 다녔었으니까 지금도 건대가 집이긴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왔을 때는 고시원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2개랑 그 나이키 가방 하나 들고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15만 원씩 2주에 15만 원씩 해서 용돈 받았고 그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론 뭐 제가 뭐 가난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성공 스토리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되게 뭐 가난하게 자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학원 다닐 거 다 다니고 치킨 먹을 거 먹고 컸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친가 쪽이 법 쪽에 계시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제 이름도 다스리 치의 법헌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라서 제가 보험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추석 때 내려가가지고 아버지가 학교 잘 다니고 있냐 이제 9월에 그래서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녁에 밥 먹다가 진짜 여기 딱이 맞은 건 아니고 여기 맞고 이제 모든 이 경제적 이 지원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아직 어리니까 좋은 외제차도 타보고 싶었고 집도 빨리 사고 싶었고
그 남들보다 또 앞서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좀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막 대기업 취업 한 해 만에 면접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 혼자 지금 여기 쪽방에서 이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계속 밖에서 놔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말에 땀 나보신 적 있으세요? 발바닥에 땀 나보신 적 있어요? 그게 매일 목표였어요. 발바닥 땀나, 양말 안 젖으면 나 집 안 들어가. 나 오늘 하루에 3명 안 만나면 집 안 들어가. 들어가긴 했어요. 못 만나도. 양말 뽀송뽀송해도 진짜 못 만나가지고 들어간 적은 있어요. 근데 목표는 그거였다고요. 아침 시작이 그거였어요. 아침 시작이 나는 오늘 이제 날것으로 표현하면 오늘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다 죽었어. 약간 진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파이팅도 조금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 만나서 뭐예요? 수싸움하고 눈치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그거를 하루에 막 2-3명씩 해봐요. 진짜 지치거든요. 그거를 1주일, 2주일 동안 쭉 해봐요. 언젠가 한번 뻥 터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최면이었어요. 이치현이 최고야. 그러니까 저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은 어쨌든 보험 다 있으시잖아요. 어차피 보험 가입할 거면 이치현한테 해야죠. 어차피 누군가한테 할 거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해줄게요. 진짜로. 진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방금 이 진심 좀 통했나요? 안 통하셨나요? 이 진심이 통하면은 사인하는 거예요. 상품 몰라도 돼요. 물론 알아야겠지만 제가 몰라도 된다는 거는 이 암진단금의 약관까지는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몰라도 세일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담의 질이 올라갔으니까 고객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럼 이 고객님들이 평생 건강할까요? 아니죠. 아프기도 하고, 치현 씨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거 좀 해지하면 안 돼요? 그럼 배서도 좀 해보고, 특약 삭제도 좀 해보고, 보상 청구도 좀 해보고 하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막 지금 청구 공부하고 보상 약관 공부하고 암 약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생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기 싫어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러니까 1순위는 상담의 양을 늘려라. 그리고 상담의 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쵸? 그러니까 내일 당장 내일 모레, 자 내일은 좀 빡세고 내일 모레 클로징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계약할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뭐 할 거예요, 지금? 지금 당장 한다면은 내가 뭐부터 하겠다? 그거에 대한 공부를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파라곤본부 김준희 본부장님께 전화를 해야죠. 맞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가 내일 모레 클로징이 잡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동행 상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도움을 청하셔야죠. 그렇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도움을 잘 청해야 돼요. 단장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거든요. 부동산 레버리지 말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부가적인 거는 맡깁니다. 다. 처음에 대표님 만났을 때는 촬영부터 편집, 이런 PPT 다 단장님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진 팀장님도 내일 모레 당장 상담이 생겨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보상도 손해사정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각 상위관리자분들 보상 지식 많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알려줍니다. 자, 알려준다고 했죠? 안 알려주면은 재경원 이사님께 전화하세요. 재경원 이사님이 연결해 줄 겁니다. 장난이고 진짜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노력하면 됩니다. 네. 만나고 전화하기, 만나고 전화하기. 머릿속에 박으세요. 만나고 전화하기. 아닌가? 전화하고 만나기인가? 전화하고 만나기, 전화하고 만나기. 전화하고 만나기. 알겠죠? 여러분 뭐라고요? 전화하고 만나기. 전화하고 만나기. 예. 이게 상품도 이제 알게 되고 보험회사도 전산도 만지다 보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내가 안 하던 거니까.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전화하고 만나기, 전화하고 만나기, 전화 만나기. 알겠죠? 자, 그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여러분들 복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복장. 여러분들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객을 만날 때,
고객을 만날 때 복장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헤어스타일링부터 머리까지 단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쁘란 소리가 아니에요. 단정해야 돼요. 내가 피부가 조금 노란 톤이고 어두컴컴하다, 그럼 조금 비비크림, 남자분들 오늘 안 발랐는데 좀 이렇게 내가 나를 좀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우린 세일즈맨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입니다. 외모 진짜 중요해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저는 팀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점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라인 진하게 그리지 말고요. 여기 손톱에 큐빅 받지 말고요. 그 상담 가실 때 캔버스 단화 신지 말고요. 청바지 입지 말고요. 요거 꼭 지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최대한 단정하려면은 그 주은 팀장님처럼 머리를 묶는 게 좋습니다. 뒤로. 그 승무원들 보면은 머리 어피 하잖아요. 뒤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면은 이 효과가 진짜 큽니다. 자, 여성분들한테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아직도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신 남자 XX 같은 놈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꼭 한 명은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멘탈이 세 보여서 흔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진짜 이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진짜 날 것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헌팅 해보셨어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쁘고 진짜 날씬하고 몸에 좋은 사람한테는 번호 못 물어봐요. 어차피 가도 깔게 뻔해서. 클럽 가면은 그 스탠딩 위에 그 알바분들 계시죠? 여자 알바분들. 약간 좀 이렇게 비키니 같은 것만 입고 좀 그런 막 엄청 유흥 안 좋아해요.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번호 물어본 적 있어요? 없죠. 보기만 했죠.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예, 똑같아요. 남자분들이 진짜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정말 뭐 단정해 보이고 이쁘잖아요.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나를 최대한 단정하게 가꾸는 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방어 수단입니다. 그럼 남자분들은 과하면 안 돼요. 복장이 여자분들이랑 다르게 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머리도 묶어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단정하게 최대한 많이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막 베스트 입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막 금 박혀 있고, 그러니까 금 색깔 단추 같은 거 박혀 있거나 여기 커플스 막 에르메스 박혀 있거나 하면은 약간 좀 이질감 들어요.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상위 클래스에 놓여 있는 설계사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인들을 만납니다. 그쵸? 부자들이 보험 가입할까요? 하긴 하는데 안보험 같은 거 가입할까요? 안 하죠. 네, 그냥 내 동네로 고쳐버리죠. 아니면 의사를 고용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객 수준에 맞게 복장을 최대한 단정하게 맞추는 것도 세일즈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넥타이도 화려하지 않게. 그리고 검정색 정장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어두운 색 정장은 반드시 피해 주세요. 네, 여성분들은 반대로 괜찮아요. 오히려 검정색이 여러분들을 더 프로페셔널 만드는데, 남자가 검정색 입으면은 깡패 같아요. 네, 차은우가 입으면은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입으면은 깡패 같아요. 네, 그쵸? 차은우 씨 좋아하시나요? 네, 이제는 보험을 더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웃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웃는 게 다들 너무 이쁘고 멋진데 웃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억지로 웃을 줄도 알아야 돼요. 고객 앞에서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그게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돈 벌기 힘듭니다. 네. 어쨌든 벌었잖아요. 네, 돈 벌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번 연도 목표가 본부로 승격하는 거예요. 제가 본부장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 세일즈로는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 지점원들과 제 조직이 인정받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무너질 때도 있고, 사실 세일즈 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영상 쇼츠 작업해가지고 다 올릴 건데, 마케팅부터 블로그, 카페, 뭐 인스타 이런 것들 생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안 해봤어요.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이제 지점원들 세일즈 역량 관리부터 다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꿀팁들 많이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시거나 조금 내가 세일즈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는 아직 이게 조금 막막하다. 난 그래도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게 있으면은 질문 편하게 주세요. 네. 맨 처음에 보험 시작하셨을 때요. 네. 지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답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지인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지인 고객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지인이라는 고객 자체가 어쨌든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적으로 보면은 이게 저도 예전까지는 이제 와닿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1인 사업장을 오픈하려고 지금 프랜차이즈 교육을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를 굳이 하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사가 되셨을 때는 이제 내 개인 사업장을 오픈한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시니까 이런 이제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미나 팀장님을 고객으로 만나서 이제 만나서 계약하고 보완하고 증권 전달하고 소개받고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설계도 해야 되고 청약서 출력도 해야 되고 청약서 어디 사인해야 될지 수납 잡을 거 총무님한테 드려야 되고 이런 이제 자잘구리한 잔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들 속에서 내가 뭘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지인은 그냥 또 하나의 나의 시장일 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인 시장은 어떻게 공략했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잘하고 꾸준한 모습을 넌지시 내비쳐주면은 언젠간 내 고객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세일즈 할 때 이제 1차 상담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설계사가 세일즈를 잘하는 설계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여성분들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 고객으로 만난 사람, 뭐 중고등학교 동창, 자 이게 2명 있습니다. 제가 동창 여자애한테 여성 자궁 질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하죠.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 월급이라든지 동창의 월급, 뭐 재산, 뭐 가족 환경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야 있죠. 하지만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지인 세일즈는 그냥 넌지시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근데 지인 세일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랑 이제 올해 28 돼서 이제 친구들 뭐 하고 계세요? 친구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많아요? 다양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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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네. 이제 다 사회 초년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아직 이게 무르익은 열매가 아니다. 네. 지인 세일즈부터 도전하셔야죠. 없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인 시장이 없으니까 DB 시장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돈 주고 산 거죠. 이 시장을 돈 주고 사서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내가 이 돈으로 DB 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말 땀날 때까지 돌아다닌다 마인드로 간 거예요. 네. 보통 DB 한 달에 그래도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적게는 이렇게 맨날 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돈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한 달 생활비 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돈을 그냥 여기다가 올해 다 쏟아버리니까 이제 더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이건 저만의 성향인 건데 저를 좀 극한까지 몰아요. 제가 일부러 그냥 앞뒤 그 사면 초과를 제가 해버립니다. 막아버려요. 제가 이건 그냥 저의 성향. 그러니까 스트레스 하고 이제 흰머리 나죠. 이제. 그리고 머리도 지금 처음 기르는 거예요. 네, 원래 그 저 예전 사진들 보면은 머리가 다 그 병장머리보다 짧았습니다. 네, 네, 요즘 병장보다도 제가 짧았어요, 진짜로. 네, 또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아,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양으로 많이 선보였잖아요. 어떤 거요? 양을 고객을 나누는 양으로, 예, 그쵸. 예. 그랬을 때 그 가장 큰 음. 크게 이제 네. 그 계약하신 금액이요? 월 금액이요? 네. 300만 원이요. 네. 아, 한 대 총업적이요? 네. 아, 총업적이요? 480만 원. 네.
한 사람한테 받은 게 30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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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건으로 따지면 얼마? 아, 저는 건수가 높진 않아요. 건수가 높진 않고 보험료 파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입 때부터 준비를 한 게 이 건수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보험료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세일즈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건 바이 건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50건을 받아서 380만 원을 하든 10건을 받아서 380만 원 하든 월급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객의 질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같이 좀 상향시키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제가 300만 원짜리 계약 받은 썰 하나 좀 풀어드리자면은 제가 그분한테 보험 얘기를 했을까요? 상품 얘기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그냥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받은 계약인데 지금 제 보험료 챔피언 레이싱 중인데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혹시 뭐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원래 지금 기존에 준비하려고 했던 그 보험 상품 있으시면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금액은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계약해 주시면은 이 챔피언컵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냥 얼마짜리 해주면 될까요? 물어봐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300만 원 해줄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이게 원리예요. 결국에는 진심을 전달, 진짜 1등 하고 싶거든요. 연도 챔피언 진짜 1등 하고 싶었어요. 아니, 고지가 코앞인데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 해버리면 너무 진짜 24년도가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인드는 뭐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뭐 세인즈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하긴 한데 사실 이 방법론은 그렇게 다 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 각자마다 말투, 억양, 외모, 스타일, 눈빛, 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내가 입혀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진심을 잘 전달하시면 돼요. 보험 상품을 얘기하지 말고 보험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 보험을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엄마 왜 보험 내 거 왜 가입했어? 그럼 보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이거는 암진단금 5천만 원짜리고 그 당시에는 보험료가 제일 싸서 이걸로 했어.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죠.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내 자녀로 두고 있으니까 왜요? 부모님이 안 사랑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보험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고 외모까지는 무장을 완료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뭐 1등도 하고 제가 이거 얘기할까요, 고객님한테? 제가 뭐 작년에 1등 했고 얼마 벌었고 뭐 세일즈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런 얘기 할까요? 이런 얘기로 나의 전문성을 어필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을 내가 얼만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프로페셔널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 사람이 기뻐할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더러운 사람도 만나고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네. 상처받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나쁜 사람 만났으면은 반대로 내일은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면은 여러분들 영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알겠죠? 목표를 반대로 잡으세요. 그럼 그게 멘탈이 힘들면은 계약할 사람 10명 만나는 게 아니라 거절 10번 받기. 어쨌든 내가 계약할 사람 10번을 받더라도 계약 그 과정 속에서 거절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비아냥되거나 까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횟수로 10번 채우기. 이번 달 10번 채우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건수보다 보험료를 더 나오는 네, 보험료 파일을 그러니까 3만 원짜리 뭐 3건에서 9만 원짜리를 파는 게 아니라 한 건에 9만 원짜리 이렇게 판매하죠. 제일 비싼 거 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보험 상품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모르는, 저도 많이 모르면 물어본다니까요. 자, 혹시 어떤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DB 손해보험사에
아이러브 건강보험이라는 어린이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상품 이름이에요. 그냥 아이러브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험 상품 아이러브 건강보험에다가 내가 암진단 특약만 넣었어요. 그럼 이 보험 상품은 어떤 상품이 되는 거죠? 고객들이 봤을 땐? 암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뇌혈관, 심혈관 진단금도 넣었어요. 그러면 3대 진단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수술비를 넣으면 종합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특약을 어떤 걸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보험료 파이도 달라지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거를 비싼 걸 판단하는 느낌이 아니라 특약을 종합적으로 다 넣다 보면은 보험료가 이 정도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고 이 세팅된 거에 맞게 고객한테 명분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보험 공부를 책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보험을 왜 가입했지? 이 보험 가입을 어떻게 시키지? 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을 사람들이 왜 가입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브레인스토밍 조금 해볼까요? 이사님 10분만 조금 더 해도 돼요? 더 남았어요? 좋아요. 그럼 브레인스토밍 좀 해볼까요? 네, 브레인스토밍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보험 왜 가입해요? 암보험 왜 가입해요? 암에 걸렸을 때 걸렸을 때? 좋아요.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장받는다는 건 돈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이제 수술비를 내거나 그렇죠? 수술비를 내거나 그 생활비를 내거나 쓰거나 생활비를 쓰거나 그리고 기타 등등. 그렇죠? 이제 이게 노멀한 거예요. 이거를 잘 전달만 하면 돼요. 자, 방금 제가 보험 가입, 암보험 가입 왜 해요? 라고 했을 때 생활비 쓰고 그리고 치료비 쓰고 수술비 쓰고 기타 등등 쓴다 했죠. 자, 그럼 이 생활비 각자 고정지출 다 다르실 거예요. 저도 다르고 이사님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는 게 상담이에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이 진단금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저는 지금 차 값도 내야 되고 집 값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정 지출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유튜브 프리미엄도 구독료도 있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고정 지출을 내가 낼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암 진단 걸리면 암 진단 받았어요. 어렵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복대 차고 상담 갈 수 있을까요? 암 걸려서 여기다 산소호흡기 달고 제가 상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자, 수입이 끊긴다고요. 그러면은 암 진단 되면은 내가 언제까지 돈을 못 벌지를 고객님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단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적은 돈을 대고 많이 돌려받는 거죠. 저는 동양생명사 거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데 28이죠. 암진단금 1억에다가 소외감 진단금 2천만 원. 딱 진단금 이거 2개만 가입하면은 20년 납 종신만기, 20년만 돈 내고 종신까지 보장되는 이러한 형태로 보험 가입을 했을 때 10만 원 조금 안 나와요. 20년 내면 얼마죠? 2,400이 조금 안 되죠. 10만 원 조금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2,4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 내고 암 진단 받으면 얼마로 돌려받아요? 1억으로 돌려받아요. 그 1억으로 내가 나중에 이제 뭐 저는 제가 암 걸릴 거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암 이제 감기 같은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험 왜 가입하는지 이거를 수술비로 대입하셔도 되고요. 산정특례로 대입하셔도 되고요. 치아 쪽으로 대입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 모든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연금 왜 가입해요? 그러면 노후에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는 조금 다르고 노후에 내가 경제적 활동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님이랑 상담할 때 항상 이 노동이라는 걸 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거는 시간이 들어가야 노동인 거고요. 그렇죠. 사업은 내 시간이 이제 조금씩 빠질 때 이제 사업화가 되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빠질 때. 그렇죠. 근데 고객님들의 대부분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을 언제까지 하는지. 자, 이런 것들 내가 통계 자료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뭐 은퇴 시점은 언제인지 대기업은 언제인지 뭔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거를 누가 알려주냐? GPT가 알려줍니다. 네. 전 GPT 유료 버전 쓰거든요. GPT는 신이에요. 다 알려줍니다. 자, 고객님이 물어봤어요.
우진 씨, 저 지금, 제가 좀 용종 2개 뗐는데 이거 청구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 그거를 복붙해서 전 GPT한테 묻습니다. 그럼 GPT가 정리를 쫙 해줘요. 그럼 GPT 걸 복붙해서 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자, 전 GPT 여기 상단에 이거 해놨죠. 여기. 엄청 많이 물어봤죠? 그동안. 자. 내가 지금 대장 용종 2개를 제거했는데 보험 수술비 청구하는 방법 알려줘. 장난 아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봤는데 이거를 복붙해서 보내주면 고객님이 요 자식 봐라 나옵니다. 자, 이제 현대해상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하지 않아도 돼요. 물어보는 걸 잘해야 된다고 했죠? 많이 물어보세요. 네. 혹시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네. 남편보다 GPT가 대화가 더 잘 통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비유하자면, 예.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예. 좀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이 되셨나요?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예.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MBTI요? 그리고 네. 고객한테 네네. 네. 그거랑 이제 덧대서 고객한테 상처받거나 네. 많이 흔들리거나 뭐 네. 그럴 때 어떻게 스트레스나 아. 어떻게 하시는 멘탈 관리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일단 MBTI는 ENTJ이고요. 예, ENTJ인데 일할 때만 그렇고요. 놀 때는 P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너무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해외여행 갈 때도 그냥 전날에 예약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놀러 갈 때도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어딜 가더라도 호텔 밖으로 잘 안 나와요. 그냥 그 놀러 갈 때 돈을 진짜 많이 써요. 내가 이러려고 돈 벌지 하면서 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예.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번 달 예를 들어서 마감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도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한 4, 5일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요. 한국에 있으면은 전화 오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13개 나라 갔다 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바일 청약 이제 저기 푸켓 앞바다에서 모바일 청약하면은 달콤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스 방법 푸는 게 하나 있고, 2번째는 제 상위 관리자분한테 전화 좀 많이 해요. 네, 전화해서 이제 저희 본부장님한테 그냥 제가 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 죽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전화 좀 많이 하는데 요즘엔 잘 안 해요. 워낙 이제 인원도 많아지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표님은 저한테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표님 저한테 이제 네가 아직 덜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진짜 힘들면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아직 덜 바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멘탈 그렇게 막 나갈 게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다 그냥 우리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치료가 확실하다 보니까 뭐 요 정도쯤이야 뭐 이게 됩니다. 한 달에 3, 4천씩 들어오는데 뭐 이게 뭐 뺨을 때려도 뺨도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생기죠. 그리고 저도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고객이 없다 보니까 DB를 산다고 해서 DB가 바로바로 수급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더라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늦게 나오다 보니까 나 지금 당장 가동도 해야 되고 업적을 쳐야 다음 달 월급이 있는데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요. DB도 막 돈 내가 있는 맥시멈으로 다 샀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저기 동서울 터미널, 강변역에 동서울 터미널 있거든요. 거기 터미널 새벽 4시 반에 가서 바카스 돌렸어요. 그 버스 기사님들한테. 그리고 그 4시 반에 1시간 정도 돌리면 다 돌리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택시가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나머지 바깥에서 돌리고, 강변역 사거리 가면은 그 팻말 들고 서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 점검 받으라고. 네. 눈물 날라.
멘탈이 안 흔들립니다. 예. 아니 내가 지금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답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진짜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갑을 병정 중에 전 정이라 생각하고 고객을 만나요. 그러니까 고객이 구두 할트면 100만 원 해줄게 라면 저는 하트 자신 있어요. 물론 하트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할트라고 하면 고민할 것 같아요. 내 이거 하트 되나?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간다. 예. 뭐 상담한다는 느낌보다는 대화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알러 가는 거예요. 삶을 알아야 보험을 정확하게 가입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10만 원짜리 빵,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이렉트로 찍어내듯이 빵, 안 돼요. 예. 그런 계약은 유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해서 소개도 안 나옵니다. 예.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2-3시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면은 이 진심이 통하는 순간 소개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파이팅 있게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저 여기 컴퓨터 있으면은 제 보험 전 사진 보여주고 보험하기 전에 머리가 진짜 길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파마해가지고 하고 네. 여기에 그 고드름 피어싱도 끼고 있었어요. 상상이 안. 봐봐요, 찌푸리죠.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앞에 여기 앞에서 이거 피어싱 끼고 저 작년에 1등 했고요 이러고 있으면은 어쩌라고 이렇잖아요. 예. 외모 다시 중요한 외모. 예.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예.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게요? 그렇게 많이 받는 네. 좀 약간 좀 모던한 덤담한 저는 먹는 걸로도 많이 풀어요. 그래서 10kg 쪘어요. 보험 시작하고. 네. 근데 그 이상으로는 안 치더라고요. 다행히. 네. 다행히. 네. 코로나는 걸려서. 네? 그러면 안 돼. 아직은 먼 얘기라서요. 아직은 예. 이제 살도 많이 찌고. 역시 일단 네. 감사합니다. 그 술도 가끔 이제 반주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풉니다. 제가 날 것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한잔 했어요, 혼자서. 예.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켜놓고 이제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롤 하셨어요? 저 롤 마스터였어요. 예, 롤 진짜 엄청 마스터면 거의 뭐 최상위 그 프로 밑에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게임 보험 시작하는과 동시에 게임 아이디 다 삭제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못 하겠어요. 너무 고인물 게임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로 그 게임 라이브 방송하는 걸 제 후원도 하면서 걔네랑 얘기하면서 마셔요. 예. 어제 배틀그라운드 킬당 10,000원 미션 드렸는데 성공해가지고 10만 원 뜯겼어요. 그러고 놉니다. 네, 이 멘탈 관리. 예. 질문 있으세요? 계속 웃으셔가지고. 네. 좋아서요? 다시 오시기 어렵습니다. 질문 막 하게 되면. 아무거나 다 물어봐도 돼요, 진짜. 젊은 네. 저는 좀 생각이 50대다 보니 네네네. 이제 사회 초년생 20대는 네. 남자애들 사실 잘 나가요. 저는 여자 고객들이 많으니까. 저도 여자 고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데 네. 지금 저희 특성상 네. 지역의 특성상 네. 그 공업 지역이다 보니 공업 지역. 포항.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사실 남편도 뭐 그런 이제 이 지역업을 하고 하면 네. 좀 뭐냐면 들어가기가 진입하기가 조금 네.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역으로 네. 이제 가정에 이제 그 부인들이랑 네. 이제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젊은 애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네. 그 애들이랑 했는데 한 번은 조금 어려웠거든요. 대화하기가. 대화를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엄마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질문을 좀 정리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포항에는 공업단지가 많은데 이 공업단지의 남편분이랑 아시는 분들이 좀 두루두루 있고 이 공업단지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장단지면은 공장 화재보험은 이제 보험료 단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느냐?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젊은 네, 네. 젊은 사람들 보험 가입 네,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제 아, 제가 후자는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전자는 전자는 그거 괜찮고 네, 후자만 네. 왜냐면 이게 저는 게임이라고 네. 하면 조금 이게 따라 먹고 이렇게 네.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걔하고는 그런 걔는 운동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네. 제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아. 이게 대화가 사실 잘 안 되는데 얘가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좀 아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시도를 20대 분 2030 젊은 분들한테 어떻게 네, 들어갈 수 있냐? 약간 그런 게 조금 물어볼까요? 아, 제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물어볼까요? GPT가 빠르게 빅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좀 어렵고 이게 좀 많네요. 이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 애들이 좀 잘 놀고 싶어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고 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잘 놀고 싶어한다. 뭐 그러니까 있어 보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 그러니까는 애들이 네. 그런데 네.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이에요, 아니면은 아 고객. 고객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안 아, 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공업단지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GPT가 아니라 GDP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GDP는 높은데 얘네들이 이제 보험 가입할 여력이 되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영어과는 아, 이제 네. 저도 이게 좀 오케이. 답변 드릴게요. 네. 일단 요거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좀 드리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상황을 제가 100%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척이라든지 DB를 산다든지 이런 건 다 시장 발굴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사실 정답은 꾸준함이에요. 제가 왜 강변역에서 바카스를 매일 아침마다 돌렸게요. 4시 반마다. 단장님이 마지막 시간에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세일즈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전문성 때문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이게 암 진단금이 1억짜리인데 9만 원밖에 안 해. 이거 싸네? 이거 할게요. 이렇지 않다고요. 합리적이라서 가입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보험상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세일즈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는 그 꾸준함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나를 한 번 더 보고 마주본 사람한테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 자주 가시는 카페 있으신가요? 두루두루 가요? 자주 뭐 단골집 같은 데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냥 거기 가는 이유가 맛도 있겠지만 그냥 편해서 가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익숙해서 가는 것도 있죠. 반반이죠. 네.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데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척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이치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핸드폰 번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전화 한 번씩 할 것 같아요. 뭐해? 밥 먹었어? 난 뭐 먹었어? 알겠어, 끊어. 끝.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물꼬를 틔워주는 거예요. 네. 이제 맘카페 이런데 혹시 안 하세요? 아. 이제 그러니까 그냥 불필요한 연락을 좀 하라는 거죠. 불필요한 연락. 엄밀히 따지면. 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료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고객이에요.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사장님. 저는 제 집 앞에 편의점 사장님도 저한테 가입했어요. 얘가 맨날 아침마다 정장 입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담배를 거기서 사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맨날 담배를 거기서 사니까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하면서 맨날 정장 입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 보험하는 사람입니다. 아우, 또 내일 또 가고 그 다음날 가고 주말에 가서 혹시 언제 쉬세요? 살짝 물어보고 하면서 고객님이 됐어요. 진짜로. 예. 결국에는 나를 많이 알고 내가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얘기하기 편해요. 꿀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은 소개팅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하셨나요? 알았어요. 하셨나요? 알았어요. 소개팅 해보셨나요?
아 진짜 왜 그래요? 해봤으면서 자꾸 혼자 그쪽으로 가지 마요. 네. 소개팅 해보셨어요? 저 진짜 안 해봤어요. 우와. 아니 진짜 그냥 미팅이라든지 헌팅은 했는데 연애를 길게 했어서 아 예. 아 뭐 해볼 수도 있죠. 예. 오히려 20대 때 안 하면은 저는 네. 혹시 소개팅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제가 이 상담 고객 만나서 상담하는 거를 소개팅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생각해봐요. 안 해보신 분들도 내가 소개팅 나간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남편분 소개팅으로 만나셨나요? 네. 자, 내가 소개팅 나갔어요 지금. 가자마자 딱 앉았어요. 결혼하실래요라고 할 거예요? 사귈래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죠. 못 물어보죠. 제가 방금 말한 이 표현은 사인하세요예요. 사인하세요. 만나자마자 사인하세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인사도 좀 하고. 근데 이 여자가 조금 마음에 들어. 제 남자 기준으로 여자 좀 마음에 들어. 그럼 앞에 젓가락 떨어뜨리면은 젓가락도 다시 세팅해서 주고. 앞에 물을 좀 흘렸어. 물도 좀 이렇게 닦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 중반이나 끝날 때쯤에 이 사람 마음에 들어서 또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버무릴 수도 있는 거고 버벅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은 소개팅 남자가 와가지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 올래?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나만 피하라는 것 또한 안 돼요. 나만 피하라는 것도 어렵고 버벅대면은 모르면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는 것도 세인지 소개팅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하지만 참았다가 밤에 카톡으로 해야 되는 말도 있는 거고. 지금 카톡으로 했는데 좀 전달이 안 되면은 갑작스럽게 그냥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든지 뭐 집 앞으로라든지 뭐 갑자기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고 서로 호감이 있으면은 갑자기 이벤트로 딱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이게 모든 과정, 세인즈의 과정이 그러니까 거기랑 연애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흐름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상품과 보험료가 아닙니다. 네. 상품과 보험료는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암이 걸릴 것 같다. 네. 네. 내기하실래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거는 고데기 그런 거에 대한 네. 사람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아, 고객이 암에 안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감증. 나 암도 안 걸릴 것 같고. 아, 이거지. 아,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보험 다 해지시키세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보험 다 해지하시고 그 보험료 낼 돈으로 의료비 통장 만드세요라고 하면 돼요. 적금 드세요. 그 의료비 통장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죠? 막상 그렇게 하긴 싫거든. 그럼 가입하세요. 이게 충격화법이에요. 완전 상반된 걸 얘기하면 됩니다. 아, 나 가입 안 할래. 그러면 이거 왜요? 이거 맞받아치면 안 돼요. 맞받아치지 말고 그래? 하지 마. 오늘 해제. 근데 그건 싫지. 그럼 중간점인? 그럼 가입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케이스예요, 사실.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냥 두고 가망고개로 두는 거예요. 그냥 두고 있어요, 그냥. 가입시키지도 말고 그냥 둬요. 가망고객으로. 미래의 고객으로 놔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상담의 양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젠간 나의 고객이 될 가망고객. 네. 근데 그 충격화법까지 했는데 안 된다. 아, 그러면은 저는 GPT가 아닌걸요. 네. 저도 안 돼요, 그거는. 네. 그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근데 진짜 안 걸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걸리면 네. 그렇게 하는 줄 알겠는데. 네. 그 암도 네? 10만 원이 네. 맞잖아요. 네, 네. 암만 준비하려고 10만 원을 네. 내고 싶지 않아요. 좋은데요? 암만 준비하려고 10만 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
그럼 소득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이 고정 지출과 혹시 자녀분 계시나요?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애기 나이가? 3살이요? 유치원비 많이 들어가죠?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나라에서. 그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유모차도 되게 비싼 거 쓰실 거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제 고객 엄마들이 그래요. 예. 엄마 유모차 60만 원짜리 쓸래? 250만 원짜리 쓸래? 하면은 250만 원짜리 삽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출은 생기는데 내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미래를 위한 저축은 점점 더 적어질 거고 돈은 돈대로 나갈 거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관념이 그렇게 막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저축도 많이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잖아요. 1억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40, 50대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 걸릴 것 같다고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분을 위해서. 내가 암 걸리면은 지금 형제지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사남매요? 몇째예요? 둘째요? 부모님 이렇게 계시고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는데 어머님이 암 진단 되셔서 되게 투병하고 계세요. 그럼 누가 고생할까요? 그쵸.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기보다는 보험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강해요. 근데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거는 난 안 걸릴 것 같고 이것 때문에 10만 원 돈이 아깝다고 했는데 이 10만 원의 가치를 제가 올린 거예요. 가족으로. 10만 원의 가치. 그러니까 가치 전달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방금 물어본 것처럼 형제지간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 삶 속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고 제가 100% 단정져서 얘기하면 튕깁니다. 튕겨요. 네.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네. 우리는 결국에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오전에 첫 상담 갈 때는 차에서 좀 랩을 하고 가요. 왜요? 입 좀 풀리게. 예. 창모 거 노래 좀 부르고 가요. 쇼미더머니 3 나갔었습니다. 목걸이도 받았었어요. 네. 아니요? 그건 잘렸어요. 양동근 씨가 저한테 목걸이 줬었는데. 네. 어쨌든 랩을 좀 하고 가면 입 풀리게끔. 예, 나름 이런 거 노래하고 가셔도 돼요. 예. 아침에 말하다가 삑사리 나거나 목 잠기면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거 아닌 게 쌓이다 보면은 사인할 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섬세함인 거죠. 네.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전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제 좀 섬세하다는 말이 많이 들었어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섬세해요. 좀. 네. 나쁘게 표현하면은 피곤해요. 네. 집에 좀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것 좀 못 보고, 네, 좀 피곤합니다. 공감하시네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고객이 네. 저 챗 GPT 통해서 이제 보험 설계 해줘 이렇게 하는 날도 올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안 알려줘요. 아. 금융상품 자체가 아까 그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관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 GPT가 그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지 않아요. 네. 이 빅데이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그 정보가 조금 다르고요. 실제로 상품을 물어보면은, 자세한 거는 그 라이나 생명 설계사에 물어보면 고객센터 번호나 블로그를 알려줘요. 네. 그래요. 밥그릇 넘보면 안 되죠. 네. 네. 못 넘어와요, 얘네들은. 네. 애초에 다이렉트랑 이치현은 승부가 안 됩니다. 네. 다이렉트는 유지율이 좋을까요? 아니다 싶으면 해지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가입한 사람들은 이치현 만나면 다 해지하는 거예요. 네. 토르에 망치 들고 가거든요, 제가. 다 깨요, 이렇게. 물론, 전부 다 해지시키진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질문을 해서 네. 알았어요. 이 금액의 정보. 네. 그러면은 보험료나 진단금 세팅은 어떻게?
아, 보험료나 진단금 세팅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 제가 질문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각 지점이나 본부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색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일단 준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보험을 가입시키고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주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험 주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진단금이 중요해, 수술비가 중요해 물어보면 저는 수술비가 중요해를 말할 겁니다. 넌 암진단비 준비할래, 뭐 항암치료 준비할래? 라고 하면 저는 진단금부터 준비하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주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려면은 일단 이 진단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 진단은 암 진단과 뇌혈관 진단을 따졌을 때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은지, 근데 이 사람은 가족력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대입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지에다 써놓고 그냥 얘랑 대화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나는 암이 중요할까? 아, 아닌 것 같아. 수술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수술비는 어디 보험회사가 좀 좋을지 물어보잖아요. 자, 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보험회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왜 먹고 사냐면은 보험 설계사들마다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설계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입시킨 A라는 상품이 최고의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저런 쏘쏘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상품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또 이 상품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말은 저는 절대 안 하고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그냥 현재 고객님 상황에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육각형적인 좀 최적의 상품이다. 그럼 진단금 얼마?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사실. 누구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러겠죠? 네. 답변이 좀 어려웠나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제가 방금 질문 주시고 답변 드린 이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 내용을 확립시키는 데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 주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주관을 갖는 데까지는 사람 만나서 까여도 보고, 당해도 보고, 또 해지도 당해보고, 청약철에도 좀 당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니까 이 주관을 좀 갖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번에 안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만 받을게요. 이제. 지금 비서 있어요. 네. 비서 있어요. 없어요. 비서분이요? 오늘부터 출근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출근하세요. 성수로. 네. 오후 2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시간에 이제 네. 만나시는. 그렇죠. 진짜 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아니면은 여기 제 연락처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예, 여기로 DM. 네. DM을 자주 보내시나요? 고객들한테요? 네. 그죠. 자주 보내죠. 전 틈만 나면 전화해요. 예. 그러니까 차 이동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그냥 전화 많이 해요. 그냥 무작위로 해요, 그때는. 그만큼 예? 그냥 사람에 따라서 단타로 해요, 아니면 뭐 그걸 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냥 성향에 해요. 따라서. 예, 그냥 전화해서 바쁘신가요? 바쁘대. 알겠습니다. 또 전화해요. 그냥 좀, 보험 이야기하고. 네,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 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 오늘 신입 강의 했는데,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감사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덕분에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어버이날에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이번에 저희 친형이 결혼을 했거든요. 지지난주에 5월 말일 날에. 그래서 덕분에 결혼식 다 가가지고 어깨도 좀 필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상 받는 거나 이제 뭐 트로피나 이런 거, 뭐 주간 챔피언이든 어쨌든 뭐 이런 거 공개적으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키맨들한테는 다 보내줘요. 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좀 많이 해요.